안녕하십니까, 최호빈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까지 좀 강의하면서 굉장히 많이 안타까워했는데요. 자, 오늘은 이 안타까운 데서 끝나지 않고 좀 많이 슬픈 그런 사건을 이제 설명을 할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여기 써 있는 대로 6.25 전쟁이죠. 이게 민족의 비극이잖아요. 동족 상잔이 비극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영어로 이 tragedy라고 적었습니다. 비극이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제가 막점선 긋고 해놨는데 이게 뭐냐면 그 배경이에요. 6.25 전쟁에. 그 배경이라고 쓸게요. 6.25 전쟁의 이제 배경이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이제 미국과 소련의 군대가 일단 한반도에서 모두 철수하고요.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소련은 계속 북한을 지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련의 지원으로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미국은 이제 이때 에치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에치슨이 어떤 선언을 합니다. 무슨 선언이었냐면 그 한국이 이제 한국이래. 그 미국이 그 태평양 방어선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한국과 타이완을 제외시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 방어선에서 제외하면 이제 한국 남한은 무방비 상태가 되겠죠. 이 남한을 이제 제외시킴으로써 이게 6.25 전쟁을 묵인한 것은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애시스 선언이 있었고, 그리고 여기는 제가 쓰지는 않았지만 왜냐면 교과서에 없는 내용인데 그 북한하고 남한의 어느 정도 평화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됐다고 해요. 그때는. 그러니까 조성되는 척한 거지. 북한이 좀 우호적인 척을 한 거죠. 전쟁 일으키려고. 이제 그렇게 이제 북한이 잔머리를 써가지고 막 이게 좋아진 척을 해가지고 그 우리나라 군대가 어떻게 됐냐? 이때 군사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인들이 포상 휴가를 떠나요. 하루 전에. 자, 그래서 이제 군대 그 인력은 부족해지고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첫 번째, 북한이 새벽 4시, 6월 25일 새벽 4시에 어떻게 합니까? 남침합니다. 남침. 이게 1950년대, 50년대가 아니고 6월 25일. 새벽 4시는 안 쓰겠습니다. 어쨌든 북한이 남침을 하게 되는데 이 남침이라는 용어에 약간 논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남침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북에서 이게 남침이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북에서 남한 이렇게 때리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좀 논란이 되는 게 한자 어순대로 하면은 이게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때린다 이런 논란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 자, 근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침남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면 그래야 진짜 원래 뜻처럼 이 북한에서 남한 이렇게 북에서 남쪽을 때리는 거다. 이런 이제 이게 올바른 이제 한자 어법에 따르면 이게 올바른 표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북침이라고는 이제 잘 주장 못하죠. 근데 그럼 오히려 이렇게 보면은 어순상으로는 북침이 맞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북침이라는 용어를 썼어. 완전 오해받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남침이라는 용어가 계속 쓰이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통상적인 표현이라서 그런 겁니다. 원래 그냥 많이 쓰이던 표현이라 보니까 이걸 이제 굳이 고치지 않아도 이게 오히려 더 안 헷갈리니까 그냥 쓰는 것 같습니다. 쓰는 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북한이 남쪽을 이제 침략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돼서 그럼 이제 한반도를 좀 그려볼게요. 이렇게 돼 있고 한반도가 대충 이렇게 생겼잖아요. 자, 여기서 한 이만큼만 남겨놓고 이제 북한이 거의 다 여기를 완전 다 먹어버려요, 한 번에. 왜냐면 남쪽에선 거의 준비가 안 돼 있었거든, 이때.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일단 6월 28일에 서울이 없어져요. 여기 나가는 파란색. 자, 서울이 6월 28일에 완전히 이거 없어져 버립니다. 아니, 없어진 게 아니라 함락이 돼요. 함락이 되고 그리고 이제 9월 2일에 이제 북한이 이제 낙동강 유역 한 이쯤까지
유역까지 진격하게 됩니다. 굉장히 이제 빨리 진격을 해버리죠. 왜냐면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북한이 남침을 한 거 굉장히 이제 치명적이었습니다. 우선은. 그런데 이때 또 논란이 되는 것이 이승만 대통령 있죠. 대통령이 이제 북한에서 쳐들어왔을 때 이걸 정부에서는 알았던 것 같아요. 알았는데 라디오 같은 이제 뉴스에서는 이승만이 나와서 완전하다고 계속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진짜 그거만 믿고 있었던 거지. 근데 이승만이 어떻게 하냐면 혼자 피난해 가버려요. 기차 타고. 그래서 지금까지로 이제 그러니까 역사가 계속 되풀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조선시대 이제 선조도 이제 임진왜란 벌어졌을 때 혼자 이제 백성들 버리고 피난해 가버려서 이제 많은 비난을 받잖아요. 이때 경복궁도 그것 때문에 이제 불이 타게 되고, 그리고 인조도 이제 병자호란 때 또 피난해 가죠. 그렇게. 좀 이 두 왕은 지금까지도 굉장히 기겁한 왕이다라는 이제 평가를 듣고 있는데, 역사가 이제 반성하지 않으면 계속 되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역사를 올바르게 비판하고 반성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피난을 가면서 이제 국민들이 이제 알았을 거 아니야. 어느 정도 쳐들어왔으면 이제 완전 뒤통수 맞은 거죠. 그때부터 이제 막 피난 갈 준비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한강 다리가 폭발을 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낙동강 유역까지 막 진격을 하게 되는데 이때 대반전이 하나 터져요.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아직 대반전은 아니야. 이것 때문에 유엔군이 이때 파견이 됐는데, 유엔군 파견은 언제냐면 이게 공간이 없네 진짜. 이게 7월 1일입니다. 이게 7월 1일이고, 그러니까 낙동강 유역 진격 그 전인 거예요. 약간. 그래서 이때 파견이 돼서 진짜 중요한 거, 인천 상륙 작전. 이게 9월 15일입니다. 이 인천 상륙 작전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면 판도가 완전히 뒤바뀌어요. 나 지도를 왜 그러지? 이렇게 우리나라가 돼 있잖아요. 한반도가. 그럼 여기서 원래는 우리가 이만큼 있었는데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인천이 한 이쯤에 있었다고 하면은 이렇게 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북한은 완전히 뒤통수 맞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급로가 딱 끊겨. 그러면 북한은 이걸 전투를 계속 할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막 진격을 하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여기 압록강 유역까지 막 진격을 합니다. 남한과 그 남한 국군과 유엔군들이 막 진격을 하게 되면서 북한은 한 이쯤까지 가요. 정확히 이제 여기가 이제 압록강까지 이제 진격을 하게 됐다. 압록강 유역까지 이제 진격을 하게 되면서 이제 무역 통일을 이제 눈 앞에 두고 있는데 여기서 또 반전이 터집니다. 반전이 있어요. 어떤 반전? 자, 세 번째. 중국군이 또 중국군이 또 참전을 하게 됩니다. 이게 10월 25일인데, 자, 이래서 서울이 다시 재함락돼. 우리가 이 서울 재함락되는 이 사건을 또 뭐라고도 부르게 되냐면 일사후퇴다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일사후퇴가 있었고, 완전 이유로 갔다가 완전히 또 내려온 거죠. 중국군이 참전하게 되면서. 근데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서울은 다시 수복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서울에서 살고 있는 거겠죠? 제가. 자, 서울을 다시 수복하게 되고, 근데 여기서 또 뭐가 있냐면,
또 막 공방전을 해요. 38선 부근에서 38도선 부근에서 치열한 공방전이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그러니까 막 서로 막 치고받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몇 년 동안이냐면 한 2년 동안 이게 지속이 돼요. 왜 그러냐면 이때 너무 이제 전쟁의 피해가 너무 커지니까 휴전 협정이 제의가 돼요. 이 시작한 게 휴전 협정이 이제 시작한 게 1951년입니다. 이때 시작을 하는데 계속 막 시간이 끌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2년 동안에 공방전이 계속됩니다. 51년 동안 이제 51년이 시작해서 계속 끌어지다가 언제 휴전이 되냐? 네 번째. 휴전은 언제냐면 이게 체결된 게 53년이에요. 7월 27일 이었을 거야. 7월 27일. 이때 이제 드디어 휴전이 됩니다. 근데 이때 이 휴전에는 남한은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도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우리가 알아봤고 그럼 우리가 여기를 좀 지우고 자 이제 지우고 이제 어떤 피해가 있었나 이것도 알아볼게요. 6.25 전쟁의 피해는 일단 첫 번째로 일단 인적인 피해가 있어요. 인적인 피해. 뭐가 있었냐면 당연히 군인과 이제 민간인이 많이 죽었겠죠. 네, 많이 많이 죽게 됩니다. 군인과 민간인들이. 그래서 이때 남한에서는 이제 군인은 62만 명이 죽고 북한에서 60만 명이 죽습니다. 민간인은 남한이 99만 명 그리고 북한이 150만 명이나 죽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인적 피해가 엄청났고 그리고 이제 전쟁 고아와 이제 이상가족 지금까지로 많이 이것도 지금까지 많이 어떻게 이거 해결해야 할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과부. 우리 교과서는 미망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이제 같은 말이긴 한데 약간 성차별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하니까 그건 뭐 지금 설명드리긴 좀 그렇고 어쨌든 이게 성차별적이라는 표현이라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과부라는 표현을 좀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적 피해. 물적 피해로는 산업시설이 파괴돼요. 그건 당연한 거고. 그럼 이제 민족적인 피해가 뭐가 있냐면 민족적인 이제 적대감이 커지잖아요. 근데 이 적대감을 이용해서 여기부터 중요해. 적대감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피해가 또 생겨요. 어떤 피해냐? 이 적대감을 이용해서 독재 정부가 강화되더라. 이 반대파를 깎아내리고 제거하는 데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에서는 뭐 지금까지도 이렇게 이어지고 있긴 한데 막 말 안 듣는 사람들 다 빨갱이라고 몰아서 죽이고 지금도 이게 사실은 뭐 좌파다 어쩌다 뭐 친북이다 그런 말 지금까지 막 많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현재까지 가는 거야 이거는. 그 북한에서도 남한만 그런 게 아니고 북한에서도 이때 반대파 죽이는데 다 썼잖아요. 지금도 막 그 북한에서 반대파 제거할 때 뭐 친미다 뭐 그런 걸로 많이 이제 반대파를 제거하기도 하고 이제 서로 이제 막 싸우다 보니까 적대감을 이용해서 그 적대감과 불안감을 이용해서 독재 정치를 하게 된 거죠. 자 어쨌든 이런 피해가 또 있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참 아픈 역사를 다뤄봤는데 이런 모습들이 이런 지금 남한과 북한의 그런 이제 불안한 모습들이 현재도 이어지는 것 같아서 많이 아쉽습니다. 이 불안한 모습이 끝나고 언젠가는 좀 평화로운 한반도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